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에스더기 1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그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이야기죠. 인도에서 구스까지 무려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제국이었죠. 오늘 우리가 볼 일장은 바로 그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부터 시작합니다. 아하, 그 유명한 대잔치 이야기부터 나오는군요. 수도인 수산궁에서 열렸다고요? 네, 모든 지방관, 신하들, 또 바사나 메대의 장수들, 귀족들까지 정말 제국의 모든 핵심 인물들을 다 초대한 거죠. 기간이 무려 180일이었다면서요? 반년 동안 잔치를 했다는 건데.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드네요. 이게 그냥 단순히 부를 과시하려고만 한 걸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었겠죠. 왕국의 부와 영광, 또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근데 아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180일이라는 기간은 뭐랄까 제국 전역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묶어두면서 결속을 다지고 왕의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행사 성격도 강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180일 잔치가 끝나자마자 이번엔 또 수산 도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 잔치를 열어요. 어? 또요? 이번엔 백성들을 위해서요? 네. 왕궁 후원뜰에서 열렸는데 귀천을 가리지 않았다고 해요. 묘사를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 자색 가는 배줄, 대리석 기동? 아, 금이랑 은으로 만든 걸상도 있었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술 마시는 방식도 좀 특이해요. 금잔으로 마시는데 잔 모양이 다 달랐고 술은 왕이 무한정 내렸다고 하죠. 근데 재미있는 게 억지로 마시게 하지는 않았다고요? 보여주면서도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 시간에 왕후는 뭘 하고 있었나요? 왕후 와스티도 같은 시각에 왕궁 안에서 여성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열고 있었어요. 아하, 왕과 왕후가 각자 잔치를 주관하고 있었군요.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죠. 네, 바로 그 7일간의 백성잔치 마지막 날에요. 제7일인데 왕이 이제 술 기운이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갑자기 4시 7명을 불러서 왕후 와스티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왕후의 관을 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모든 백성과 지방관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후 와스티가 거절하죠. 맞아요. 왕의 명령인데 그것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전달된 명령인데 그걸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왕의 반응이 어땠나요? 당연히 왕은 크게 진노했죠. 성경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속이 불타는 듯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만도 하네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나요? 바로 당시에 그 규례와 법률에 밝은 현자들을 부릅니다. 특히 왕과 가장 가까웠던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에게 자문을 구해요. 왕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공식적으로 물어본 거군요. 네, 왕명을 어긴 왕후를 법대로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죠. 그때 무무관이라는 지방관이 나서서 말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의 발언이 중요하죠. 그쵸, 무무관의 논리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는 와스디의 행동이 단순히 왕 개인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요. 이건 왕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관과 백성들, 즉 제국 내 모든 남편들에게 잘못한 거다 이런 논리죠. 아, 그러니까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다른 모든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멸시하게 될 거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냥 개인적인 불복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강, 특히 가정 내 질서를 흔드는 아주 심각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문제를 엄청나게 확대 해석하는데요. 그렇죠. 이 일이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에게 알려지면 당장 남편들에게 그렇게 할 거고 그런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뭘 제안했나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제안하죠. 첫째,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폐위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 내용을 조서로 만들어서 바사와 메대의 법률, 즉 변경할 수 없는 법으로 기록하고 제국 전체에 반부하자는 거죠. 아예 법으로 만들어버리자? 네, 그래야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덧붙여서 왕후의 자리는 그녀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상당히 강경한 주장이네요.
왕과 다른 지방관들은 이걸 받아들였나요? 네, 무무관의 말을 옳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제안대로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왕이 결국 조서를 내려서 각 지방의 문자와 언어로 전국에 공포하는데요. 그 내용이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남성 중심의 가정질서를 법으로 강조하는 내용이네요. 되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거죠. 근데 사실 성경에는 와스티가 왜 왕의 명령을 거절했는지 그 진짜 이유나 속마음은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추측만 할 뿐이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와스티였다면 그 절대 권력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말이죠. 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인물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